자, 오늘 3월 14일 화이트데이네요. 사탕을 주진 않고 시장이 버럭게 우리를 멍들게 만들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거래소 시장이 조금 올라서서 좀 기대를 했었어요. 아마 어제 기대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10분봉입니다. 10분봉으로 어제 떨어지는 추세가 일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추세를 좀 돌려내 주려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이렇게 빠졌었죠. 그렇죠? 추세 일단 돌파를 했다가 한번 멈추고 난 다음에 장 끝날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파를 해서 단기 추세가 전환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제 시장은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실리콘 밸리 은행의 어떤 부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일단 생기면서 시장 변수가 큰 게 하나 터진 것 같습니다. 먼저 유럽이 예전에 리만 때에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때 이제 그때의 고통을 좀 기억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뉴욕 시장은 뭐 예상을 했던 대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은 곧장 개입으로 떨어지는 오전 모습이 일단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또 한번 종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원래 생각했던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종목 정리를 오전에도 좀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일부 또 종목을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 그 회원 방송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게, 시장이 이런 식으로 수직 급락을 하면 좀 많이 힘들긴 합니다. 실제로 제가 시그널 드린 부분은 3월 9일 날, 지금 오전이죠. 3월 9일 9시 좀 넘어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량 그냥 매도를 종목을 좀 많이 보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일단 전량 매도를 3월 9일 날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시그널을 드렸고,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매수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9일이 요날이죠. 3월 9일이 요날인데, 이렇게 매도를 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이 깨지고 난 다음에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조금 추세가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면 보통 깨지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은 이제 추세가 깨졌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요날부터 시작을 해서 추세가 깨졌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2월 22일 날 추세가 깨졌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은 단기 매매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냥 정리하는 구간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코스피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코스피에서도 역시 3월 9일에 다시금 추세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서 공격적으로 종목을 정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리를 많이 해드려도 이렇게 이제 시그널을 하루에 문자를 막 이렇게 보내니까, 전량 매도 문자를 보내니까 다른 분들 그냥 이 종목 안 갖고 계시고 개별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정리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정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일단 좀 생긴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내용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일단 CPI 발표가 되는데, CPI 발표가 이제 좀 의미가 좀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의미가 좀 없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드냐 하면, 원래 우리가 CPI라든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금리 때문에 그랬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다시피 이번 이제 3월 22일 날 있을 금리 부분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가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시장의 관심사고, 지금 뭐 3월 22일 날 요거죠. 3월 22일 금리 부분 얘기가 지금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지금이 4.75잖아요. 지금 4.75인데 원래 이제 2월 말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2월 말에 고용이 굉장히 좋았고, 뭐 물가도 좀 오르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하니까, 원래 페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5bp 정도 인상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50까지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졌고, 그래서 이 50bp로 갈 거냐 아니면 25bp를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CPI도 보고 고용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은행 파산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지금 50bp, 25bp란 얘기가 쑥 들어가고 지금 보면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죠. 지금이 4.75니까 4.75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4.75잖아요. 그쵸? 4.75 그대로 있을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 지난주에는 아예 없었어요. 의견 자체가 없었고, 요게 이제 25bp 인상을 하는 부분인데, 25bp가 71%, 그 다음에 50bp가 28%,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제 탁 돼서, 지금, 뱅크런 터지고, 막 은행 폐쇄 나오고,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지금 50bp는 아예 다 사라졌어요. 50bp는 다 사라졌고, 지금은 뭐냐 하면 시장 안에서 지금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금리를 동결할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금 46%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아니야, 그래도 25bp를 인상할 거야라고 하는 쪽이 5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CPI 오늘 저녁에 나오는 부분이 이 시장 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는데, CPI가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 낮게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관계없이 지금은 시장 안에서는 이걸로 계속 티격태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시장이 긴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인플레이션이 붙었을 때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어느 쪽을 더 중시를 하게 돼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더 중시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은행의 어떤 경색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건 이제 긴축 쪽으로 가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요게 의견이 나온 이유가 2008년도에 벤 버냉키가 이제 지금 그 FOMC 의장 하실 때 그때 얘기가 1월 달에 갑자기 급하게 회의를 열어가지고 75bp 정도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갑자기 열어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는 금리를 요번에 못 올릴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식의, 아니면은 25 그래도 갈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항상 중앙은행은 긴축하고 인플레이션이 두 개 붙었을 때 손을 드는 쪽은 항상 인플레이션 잡는 쪽으로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어차피 경기는 경착륙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다라고 하면은 빵이 100원짜리 빵이 있는데 100원짜리 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이걸 인플레이션 그냥 내버려둬서 원래 이때 빵 5개를 사 먹었는데 빵값이 100원에서 500원으로 만약에 튀었다. 그러면 빵을 5개 사 먹던 건 이제 1개밖에 못 사 먹죠. 1개밖에 못 사 먹는다는 얘기 자체는 회사가 남는 이문 자체가 줄어들겠죠. 이문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고용을 그러면은 줄이겠죠. 고용을 줄이게 되면은 당연히 뭐가 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연착륙이 됐든 경착륙이 됐든 하여튼 그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인플레이션을 안 잡아도 어차피 경착륙이 나오고 인플레이션 잡아도 경착륙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 뭔가 경기가 이제 긴축이 일어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룸 자체를 어느 정도를 지금 만들어 놔야지 경기를 부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경기 부양할 수 있는 이 룸 자체가 얼마 안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경색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동시에 생기면 인플레이션 잡는 쪽으로 먼저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지금 이쪽이다 저쪽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제가 오늘 1시 방송 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기가 일단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일단 조정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래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시장은 악재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시장이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시장에서는 악재라고 파악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일단은 생각을 해 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 나스닥은 일단 반등을 했어요. 금리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당연히 나스닥은 일단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반등이 중요한 건 항상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추세가 바뀌냐 바뀌지 않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면 추세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여기 하나가 있고요. 미국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양봉 하나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지금 요 떨어지는 추세가 바뀔 수 있느냐, 기술적 반등을 시작할 수 있는 흐름을 잡느냐 안 잡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선 추세가 안 보이니까 60분봉까지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봉상 추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한 개 더 빠지고는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던 추세에서는,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서는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오르고, 이건 아시죠?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이렇게 빠지고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게 오르는 흐름이냐 아니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얘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야지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이 반등은 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도 아직까지 제대로 시작을 못한 거고, 기술적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11,326포인트 일단 돌파를 해야 됩니다. 11,362포인트 돌파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도 여기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에서 부딪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시장에서 최소한 이게 60분봉으로 추세가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일봉상의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하지 말아 보세요. 일단 기다리십시오. 일단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추세가 꺾였잖아요. 자, 올라가는 추세가 꺾였어요. 이전에 했던 건데 올라가던 추세가 꺾이면은 반등의 포인트 자체를 일단 잡아봅시다. 반등 포인트를 잡는 툴을 이용을 해서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이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추세가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이면은 여기가 이제 반등 포인트가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반등 포인트에선 반등하죠. 눈으로 확인되죠. 그래서 이게 반등 포인트를 반등 포인트를 잡고 반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등을 해서 추세를 뒤집어야 돼요. 하락하고 있는 패턴이 되었든 뭐가 됐든 거기서는 추세가 위로 가는 모습이 일단 보여야 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반등을 하죠. 반등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반등을 했는데 추세가 어떻게 돌려야 된다 그랬죠. 추세가 돌려야 되는데 추세 못 돌리면 어떻게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또 반등하죠. 반등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최소한의 추세라도 돌려내야 종목이 한 번 더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못 돌려내면 어떻게 된다? 다시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는, 그래서 내일 좀 양봉이 좀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 내일 반등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340포인트 언저리에서 일단 반등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반등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를 돌리느냐 못 돌리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이탈하면 그 다음에 반등 포인트는 2300포인트 언저리가 되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을 요때 팔아는 건 잘했죠. 그렇죠? 요때가 3월 9일이었는데 3월 9일날 그냥 현금화 뭐 이런 식의 시그널을 드린 건 아니고,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을 해드렸어요. 우리 회원분들한테 말씀해드렸는데, 그냥 되게 좀 그래요. 이게 지금 보니까 시그널을 드려도 지금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시그널 아예 못 받으신 분들은 힘냅시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수익 낸 건 또 챙기고 가는 게 또 그렇네요, 마음이. 자, 어쨌든 간에 추세가 지금 깨졌죠. 추세가 깨지면 추세 깨졌을 때 반등 포인트 잡는 거 일단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자, 반등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반등 포인트를 잡아보니까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반등 포인트를 잡아보니까 내일 바로 반등이 가능한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이죠. 내일 만약에 시장이 옆으로 가면 일단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요거 반등하는 부분이 깨지면 그 다음 반등 포인트는 740포인트 언저리가 되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는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은 사실 지금 종목을 얘기하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해요. 종목 사는 거에는 별로 의미는 없어 보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코스닥 시장도 지금 이렇게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가 있죠. 보이시죠? 그리고 이전의 부분에서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 근처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입을 했을 때 지금 종목 사는 것보다는 종목 사는 타이밍 자체도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요 추세 보이시죠? 조금 더 굵게 해서 보여드릴까?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 있잖아요. 요 추세 까만색으로 해드릴까?
요 추세가 돌아서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고할 겁니다. 제가 전량 종목을 팔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를 일봉상 추세죠. 요게 전환될 때에는 고할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의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가 있고 요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두 번째 그어드린 요 까만색 선이 있죠. 요거 전환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다시 고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하시고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어떤 지금 파산이라든지 하는 부분 자체가 미국 정부에서 잘 막았다. 그래서 뱅크런이 더 이상 터질 가능성이 적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한쪽 부류가 있고요. 다른 쪽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딴 거 투자한 것도 아니야. 예전처럼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뭔가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고 과대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것도 아니야. 뭘 샀냐 하면 그냥 국채를 산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미국 국채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산을 하면 야 이거는 좀 많이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전체적인 은행 파산으로 오는 거 아니야? 금융위기로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이거냐 저거냐를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보면 시장이 빠르게 그냥 안정을 취할 거냐 말 거냐가 아마 결정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 따라서 우리도 진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셔서 만약에 지금 현금화를 못 하시고 쭉 내려오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다음에 시장이 주도주가 나올 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시장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추세가 전환이 되잖아요. 추세가 전환이 되면 주도주가 바뀌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2차전지라고 하면은 와 2차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요거 턴하기 전에는 2차전지가 거의 안 갔거든요. 요거 턴할 때부터 2차전지가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90% 수익 내고 뭐 100% 이상 수익 내고 에코프로 사고 막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요게 턴할 때 주도주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스 났는 거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기보다는 이번에 시장이 깨지다가 반등을 할 때 주도주를 놓치지 않겠다. 지금 만약에 현금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시장이 턴하지 않으면 일단은 나는 주머니에 손 놓고 있겠다. 일단은 그냥 시장을 그냥 좀 쳐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했다가 이게 바로 깨지는 모습이라서 굉장히 배신감이 굉장히 강한데 어찌 되었던지 간에 시장 한번 요번에 잘 대응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마음은 뭐냐 하면은 이번 시장이 하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반등할 때 주도주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마인드 없으시면은 제가 어떻게든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밥 먹을 때도 숟가락 놔지고 반찬 다 놔지고 가서 그냥 밥을 먹으면 되는데 그 전부터 막 밥이 언제 나오냐고 계속 이렇게 어머니를 보채고 와이프를 보채면 밥 먹기 전에 한 소리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하락 추세로 가고 있을 때는 종목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옆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지 마시고 타이밍이 올 때 그냥 딱 앉아서 밥을 먹듯이 타이밍이 와서 그 다음에 주도주가 딱 정해질 때 그때 나는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강하게 공략하겠다. 이 마인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시장이